요즘에 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꽤 많이 빠지고 뭐 조정 이후에 약간 좀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요즘이 좀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아서 좀 용감하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과감하게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강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한번 일단 재밌는 거부터. 네, 위험해. 재밌는 거부터. 더 이상 나오기 싫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악플 달리면 막 선배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오겠어 이러려고. 되게 우리나라에는 12간지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는 조디악이 있잖아요.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조디악이 뭐예요? 조디악 그 12간지랑 똑같아요. 그 12개의 상징인데 그 조디악으로 살인도 저지르고 막 있었는데. 이게 용어는 영화에서 그쵸. 네. 네, 보셨죠. 그래서 조디악은 그 12간지랑 똑같아서 거기에도 소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 뭐 하나 달라요. 우리나라에선 양띠잖아요. 예. 걔네는 그게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그냥 그거 하나 다를 뿐이지. 용도 있습니까? 용? 용도 있어요. 네. 그 보면은 뱀 있죠, 루스터 이제 닭 있죠, 렛이 쥐죠, 홀스 말이죠, 드래곤 용이죠, 몽키 있죠, 래빗 그 저기 토끼죠, 피그 돼지죠, 개, 그다음에 타이거 호랑이, 옥스가 소고, 고트가 이제 염소. 이게 12가지가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네. 미국으로 표류가 돼서 네. 거기에 엠파이어 제국을 세운 건설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12간지를 되게 이런 걸 또 통계를 내놨어. 그러면 호랑이 해는 과연 증시가 어땠을까? 이거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이거 그냥 이상한 그래서 데서 저가 매수하라고? 와, 이거 야당으로 보내. LPL 파이낸셜에서 그래도 명망 있는 IB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그 호랑이 해의 상승 확률이 66.7%였고 평균 상승률은 13.8%였다고 합니다. 예, 재미로 보시라고 그랬던 거고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다음 그림에 있어. 뭐냐면 금리 상승기에 과연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가장 크게 걱정하면서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급표군요. 예, 이게 급표예요. 염소가 제일 높으네. 예. 양띠의 해일 때 상승 확률도 높고 상승 확률이 옆에가 상승 확률이고 83%. 네. 야, 몽키 대박이네. 몽키는 100%. 상승 확률이 100%네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인지 검색해봤거든요. 202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다리기에는 좀 오래 남았어. 원숭이띠 다시 올라면 2028년 가야 돼. 100% 상승 확률은 좀 멀리 기다리시자고요. 그러면 억스는 소띠가 작년이었을걸요? 그러니까 꽤 높았죠. 그리고 호랑이 뭔가 신빙성 있는데요. 바이더딥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재미고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그림에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95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의 역사 동안 금리 인상기가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금리 인상기가 있었겠죠? 지금 보시는 표에 파란색 그 선 그래프가 그 미국의 금리 추이, 그러니까 기준금리 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게 S&P 500의 상승 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그러니까 숫자가 파란 선이 금리, 빨간 선이 주식 수익률. 빨간 선이 그 금리 상승기를 표현해 준 거고 거기에 있는 숫자가 S&P 500의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금리 인상기에는 일제히 뭐 시장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금리 인상기라고 하는 게 2년 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적도 있고 뭐 5년 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16.8% 금리 인상기마다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뭐 3년짜리도 있고 하니까 연평균으로 놓으면 한 8.1%씩은 꼭 올랐더라. 금리 인상기에. 금리 인상기에.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둔 상태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기를 계속 겪게 될 거잖아요.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럼 과연 이거를 정말 두려워서 던지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로 놔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좀 진입하는 게 나을지 전 두 가지 중에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저는 진입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게
다음 그림인데 네, CPI. 네, CPI 이제 소비자 물가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는 게 가장 큰 부담 요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란 두려움. 근데 지난 밤사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얼마 전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바가 물론 이번 달이 피크일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이번 달이 피크일지 다음 달이 피크일지 이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볼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도 했고 제닛 옐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뭐 이번 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2월 내지 3월 정도가 월가에서도 그 정도면 CPI 피크가 될 것 같으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물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우리 앞에 더 놓여 있다는 거지 물가 상승되는 시기보다는.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물가가 우리 조만간 안정화될 것으로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진입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를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그리고 시장 물가 안정화가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이 좀 더 낫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진입하는 건 오케이. 어디에 진입할 거냐? 지금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뭐냐면 러셀 2000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아웃퍼폼했는지 아니면 언더퍼폼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수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S&P 500 지수는 그냥 대형주라고 보면 돼요. 미국에 있는 초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은 게 S&P 500 지수. 그래서 S&P 500 지수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초대형주구나. 그리고 보시면 되고 러셀 2000 지수는 이게 1등부터 2천까지가 아니라 1000등부터 3000등까지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 러셀 2000이 1000등, 그러니까 1등부터 2000이 아니라 1001등부터 3000등까지라서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는데 맨 오른쪽만 보세요. 맨 오른쪽. 이게 3pp? 3pp. 마이너스 3pp죠. 통화가 긴축되는 시기에는 러셀 2000 지수가 뚜렷하게 S&P 500 지수보다 언더퍼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평균적으로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 연평균 러셀 2000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는 3%포인트 정도는 언더퍼폼했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이 더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타이트닝, 그러니까 긴축 시기에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서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힘들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 건 보지 말고 뒤에서 타이트닝, 긴축되는 시기 우리가 이제 긴축의 시기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는 러셀보다 S&P가 3%포인트 정도는 더 그러니까 아웃퍼폼하더라. S&P가 훨씬 더 낫더라.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 게 중소기업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비용 부담 느끼는 거랑 초대형 기업들은 워낙 현금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 느끼는 정도가 민감도가 워낙 차이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S&P 500이 이런 타이트닝 시기에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서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처럼 좀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3pp가 수익률 말하는 거거든요.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대형주가 더 잘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신 게 더 낫다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좀 들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도 여행주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어비앤비를 좋아하긴 하나 에어비앤비는 사실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여행주 가운데 뭐 대표적으로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예약 사이트는 부킹 홀딩스거든요. 만약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냉정하게 놓고 보면 사실 부킹 홀딩스가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니까 그리고 변하고 있는데 시장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얻으시라고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우면 과거를 쳐다보게 돼요. 비슷한 시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사실 이치퍼런트
디퍼런트는 항상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금리가 인상할 때 지수가 좋았던 거는 그냥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상세 변동되고 그쵸. 거기서 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보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과감한 재정 정책과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경기를 죽이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조 앵커의 얘기가 반드시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이지 디퍼런트는 역시나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그 참 이게 지금의 어떤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해석 그리고 과거에 이런 해석이 있었을 때 어땠는지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그 저 이조 앵커의 그 뭐야 통계자료? 사주팔자를 믿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통계치로 봤을 때는 어떤지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적절한 섹터 그리고 적절한 지수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희망을 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정도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네네. 일단 들어가도 마음이 좀 덜 불안하죠. 그렇죠. 네. 뭐 하루하루야 주가가 출렁출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참 그 중요한 투자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뭐 혹시 뭐 댓글로 더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별로 없나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든 퍼센트를 내보이는 거 좋아해. 맞아요. 이게 안 그러면 좀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되게 뜬소리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나다 보니까 퍼센트 숫자 있는 걸로 꼭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게 퍼센트라는 게 왜 매력적이냐면 우리가 이거 제가 옛날에 뭐 쓸데없이 PER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 네.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없으면 뭐 100만 원 버는 회사가 있고 1000만 원 버는 회사가 있고 그럼 뭐가 더 좋으냐?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1000만 원 버는 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회사인데 1억이고 100만 원 버는 회사인데 1원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데 기준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은 나누기입니다. 나눗셈. 항상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모든 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딱 어렸을 때 좀 산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순호 대 주어 비율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뭐에서 뭐를 나눠야 되지? 이렇게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주가 상승률 그러면은 어느 주가에서 어느 주가를 빼서 나눠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참 헷갈리는데 결국은 이제 기준이 되는 거를 그 분모에 둬야 되는 거고 분모에 뭐가 생기면 그게 항상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거는 뭔가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잣대로 봤을 때 이 세상은 되게 혼탁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 나의 잣대로 봤을 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하는 거를 한번 좀 해보는 게 결국은 이제 퍼센트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저희가 퍼센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오늘은 그 6시 넘어서까지 한 300여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오미크론 걸리는 거를 이제는 이렇게 두려워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세상도 많이 이 위중증률이 좀 낮아져서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최대한 조심하되 걸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공포를 갖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서워하기에는 너무 주변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난리예요 요즘에. 네, 그래서 좀 경계하되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자. 그러면서 올해 이번 주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발치강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